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박 상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주제, 직장 내 무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하려는데 누군가 계속 끼어들어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동료가 나에게만 유독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상황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언어적 괴롭힘이 7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업무 관련 괴롭힘 54.2%였죠. 오늘은 이런 직장 내 무례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파트 1. 직장 내 무례한 행동의 구체적 예시. 1. 언어적 무례함. 먼저 언어적 무례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반말 사용과 비하 발언이에요. 나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못해? 머리가 나쁜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죠. 둘째, 공개적인 비난과 질책도 문제입니다. 회의실에서 김대리는 정말 일 못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혼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험담과 소문 유포도 심각한 문제예요. 저 사람 집안이 어떻다더라. 요즘 회사 성과가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다.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넷째, 과도한 사생활 질문도 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야? 왜 아직 애가 없어? 같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경우예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끼어들기와 대화 독점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들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행동이죠. 비언어적 무례함. 다음은 비언어적 무례함입니다. 첫째, 불쾌한 표정과 태도가 대표적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굴리거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팔짱을 끼고 째려보는 것들이죠. 이런 행동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방해 행동도 있어요. 불필요하게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업무 시간에 큰 소리로 잡담을 해서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업무 시간에 사적인 영상을 보면서 소리까지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개인 공간 침범도 문제입니다. 동료의 책상이나 개인 물품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 또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넷째, 기본적인 인사 무시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죠. 3. 업무 관련 무례함. 업무와 직접 관련된 무례함도 있어요. 첫째, 업무 전가와 떠넘기기가 가장 흔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둘째,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도 심각한 문제예요. 특정 동료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중요한 회의나 정보 공유에서 특정 사람만 빼고 진행하는 것이죠. 셋째, 약속 불이행과 마감 기한 미준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협업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야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넷째, 마지막으로 성과 가로채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파트 2. 통계 및 현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3년 실시한 직장 내 갈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상호 존중 부족이 42.3%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가 3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직장갑질 119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사례 중 폭언 및 모욕이 35.2%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괴롭힘이 28.7%, 인격 모독이 21.4%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어요. 상사에게 신고한다는 응답은 겨우 14.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직장 내 무례함은 개인의 정신 건강은 물론 업무 효율성과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을 경험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평균 32% 감소했고 이직 의도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트 3. 무례한 행동 대처법. 첫째, 개인 차원의 대처법.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 차원의 대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명확한 경계 설정.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해요.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 부분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개인 공간 존중도 요청해야 합니다. 제 물건에는 허락 없이 손대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거리를 두고 대화했으면 합니다. 등으로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식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존중감 강화. 무례한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3.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무례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 15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김 과장이 너는 정말 멍청하다라고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음. 당시 분기 실적 보고 중이었음과 같이 말이에요. 증거 자료도 최대한 확보하세요.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이메일 저장,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법무팀이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4. 주변의 도움 요청.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하는 동료나 선배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대처로 해결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하다면 직속 상사나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 차원의 해결책.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조직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1. 명확한 규정과 정책.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무례한 행동인지,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해야 해요. 안전한 고충 처리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존중과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LG그룹도 상호 존중 문화 캠페인을 통해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 정기적인 직장 예절 교육이 필요해요.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관리자들이 무례한 행동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3. 관리자의 역할 강화. 무엇보다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관리자부터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무례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죠. 직장 내 무례함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며 필요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직적으로는 명확한 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방치하면 그것이 조직의 문화로 굳어질 수 있어요.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감사 인사 자주 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